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미TV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는 계속 회사에서 디자인 업무랑 코딩 업무를 계속 병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디자이너 분들도 크롬 개발자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 웹사이트가 어떻게 구현되었고 그리고 어떤 스타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크롬 개발자 도구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들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와폰트도 있고 비주얼 인스펙터 같은 툴도 있고 한데 이 웹사이트를 디자인하시는 분이라면 개발자 도구를 간단하게라도 활용을 해서 HTML이나 CSS에 좀 친숙해지는 것도 디자인하시는데 그리고 개발자 분들과 소통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힘든 길이지만 크롬 개발자 도구를 활용해서 웹사이트를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 폰트 관련 스타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글 폰트가 잘 적용된 이 kpopradar.com을 보면서 개발자 도구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 폰트의 종류가 어떤 거고 크기, 행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개발자 도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검사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단축키는 커맨드 옵션 I입니다.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복잡한 화면을 접하게 되는데 이쪽에 있는 게 HTML이고요. 이 HTML은 화면의 뼈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왼쪽의 화면이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 HTML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CSS입니다. HTML에서 뼈대를 만들었다면 CSS에서는 뼈대에다가 살을 입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스타일로 엘리먼트들이 꾸며졌는지를 CS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 상단에 이 셀렉트 툴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엘리먼트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단은 P 태그로 지금 만들어진 건데 P는 패러그래프로 문단을 만들 때 쓰는 HTML 태그고요. 이 P 태그의 폰트는 여기 보이시는 폰트 패밀리가 있는데요. 이 폰트 패밀리가 폰트의 종류를 나타내는 CSS입니다. 현재 노토 산스 KR과 산세리프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 폰트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중첩해서 적을 수가 있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폰트가 최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만약에 이 폰트를 로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 다음에 선언된 폰트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폰트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옆에 폰트 변한 거 혹시 보셨나요? 이 산세리프로 적으면 시스템 기본으로 탑재된 산세리프 폰트가 출력됩니다. 맥에서는 애플 고딕이 되겠고 윈도우에서는 아마 맑은 고딕이지 않을까. 다시 돌아와서 이 폰트는 현재 폰트 사이즈 36픽셀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조정도 가능합니다. 폰트 웨이트는 폰트의 굵기를 나타내는 CSS고요. 지금은 현재 볼드로 들어가 있고 볼드 외에도 여러 속성을 줄 수가 있는데 볼더로 조금 더 굵게 나타낼 수도 있고 더 얇게 기본 굵기로 나타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텍스트가 아닌 숫자로도 나타내줄 수가 있는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폰트는 굵어집니다. 더 얇아졌죠. 아래에 보이시는 라인 헤이트는 행간을 말합니다. 행간은 현재 60픽셀로 되어 있고 픽셀로도 넣을 수 있고 배수로 소수점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 1.7, 8, 2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배수의 의미는 현재 쓰인 폰트의 2배로 행간을 나타내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36 곱하기 2를 했을 때 72 픽셀을 넣어도 아까 2를 넣어준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한 가지 더 알아주시면 좋을 거는 레터 스페이싱이라는 CSS가 있습니다. 레터 스페이싱은 자간을 표현하는 CSS인데요. 추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픽셀이 될 수도 있고 M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단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레터 스페이싱으로 글자 간의 간격을 벌려준다거나 좁히거나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없앨 수도 있고 현재 이 폰트는 아마 FFF로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색깔이 살짝 다릅니다. 알아보자면 이 셀렉트 툴로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여기서도 이 컬러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셀렉트 툴을 가깝게 이렇게 되면은 이 위에 보이시는 말풍선에도 컬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발자 도구로 이 문단과 문단 사이에 여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셀렉트 툴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있고 아래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있는데 주황색으로 표시된 여백을 마진이라고 하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여백을 패딩이라고 합니다. 둘 다 같은 여백인 것 같은데 어떤 게 다르냐면 마진은 오브젝트의 외부 여백을 말하고 패딩은 내부 여백을 말합니다. 브런치에서 한번 패딩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 카드를 찍었을 때 이렇게 초록색으로 카드 안에 여백이 패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46에 40픽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마진으로 바꿔본다. 그럼 안쪽에 있는 여백이 없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패딩이었을 때는 흰색 안쪽으로 이렇게 여백이 생긴 건데 마진이 되었을 때는 바깥에 여백이 생김으로써 이 흰색 카드의 여백이 줄어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현재 이 문단에서의 마진은 304 픽셀이고 패딩은 패딩 왼쪽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6.38% 이 전체 화면의 너비를 기준으로 왼쪽에 26% 여백을 가지겠다라고 선언을 해준 거고요. 오른쪽은 패딩 라이트 40픽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 도구를 활용해서 이 보이는 화면을 디바이스별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셀렉트 툴 옆에 있는 토글 디바이스 툴바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아이패드 프로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아이폰 X도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모바일에서 이 웹사이트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영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보이실 건데 여기 에딧을 누르시면 그거 말고도 또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말고 내가 더 자주 참고해야 하는 해상도가 있으시면 여기 Add Custom Device를 누르셔서 디바이스 네임을 정하시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상도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크롬 개발자 도구를 활용을 해봤는데요. 꼭 HTML이나 CSS를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보다 이렇게 도구를 간단하게 사용하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이 코드들이 익숙해져서 정말 개발자분들과 협업을 하실 때 자연스럽게 CSS나 HTML을 언급하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